그리고 요거 보이시죠? 요거 달팽이에요, 달팽이. 자, 이렇게 달팽이가 들어가 있고, 어젯밤에 축구를 보고 왔고 오늘 지나고 내일 다시 마드리드로 돌아갑니다. 오늘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발렌시아 시내를 한번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라톤 경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방이 많이 없었고 아침에 새벽부터 사람들이 막 기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고 싶었는데 덕분에 잠을 깼고요. 발렌시아 도시 분위기가 좀 마음에 드는데요. 뭔가 차분한 느낌도 들고. This building here started to be built in 1482. They concluded the construction here in 1534. So this area here, if I'm not wrong, they are bathroom. If I'm not wrong, took days for free as well to go inside. 네, 지금 제 앞에 보이시는 이 탑이 옛날 올드시티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합니다. 저기 문 앞에 가면 좀 신기한 게 있는데, 뭐 신기한 건 아니고 재밌는 게 있는데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중간에 구멍이 딱 뚫려 있죠. 여기 뭐 하는 데일까요? 예전에 적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사람들이 왔을 때 좀 위험한 인물이거나 적들이거나 그러면 이 사이에서 이제 활을 겨누고 있다가 활을 쏜다고 합니다. 저 위에 보시면은 저기 이렇게 구멍이 막 뚫려 있잖아요. 저 구멍에서 무거운 거, 돌 같은 걸 떨어뜨려 가지고 사람을 맞추려고 저렇게 구멍을 뚫어 놓은 거라고 하고요. 여기 문이 있고, 그리고 여기 중간에 사이에 보면은 뭔가 이렇게 쭉 뚫려 있잖아요. 여기도 이제 예전에 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일단 이 메인 문은 닫혀 있는 상태고요. 나쁜 놈이 왔다 하면은 저 위에서 문이 닫혀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중간에 갇히는 거예요. 이 문하고 이 문 사이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불을 태우거나 물을 채우거나 그렇게 한답니다. 살려고 저 위로 기어 올라가면은 이렇게 뭐 목을 베버리거나. 이제 올드시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정확히 무슨 날인지 모르겠는데 뭐 마라톤도 하고 일요일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웬만한 박물관은 모두 무료라고 합니다. 예, 위에 올라갔다 왔는데 뭐 생각보다 예쁘거나 그런 전망이 아니라서 금방 내려왔습니다. 예, 여기는 발렌시아 대성당입니다. 오전에 워킹 투어를 하면서 들은 롱하라는 곳에 다시 왔는데 일요일은 2시에 문을 닫네요. 지금 2시가 다 돼가지고 입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실크 같은 거를 교육하던 교육소라고 하네요. 그리고 스페인 곳곳에 유적들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 맹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만져볼 수 있게 위치들도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일요일 2시가 되니까 웬만한 박물관이나 뭐 입장할 만한 곳이 문을 다 닫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 점심을 먹으러 가야죠. 점심은 빠에야를 먹을 것 같은데 빠에야 먹을 만한 곳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앞에 보시는 건물이 여기 중앙시장인데 바르셀로나하고 마드리드에도 시장이 유명한 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 같은 경우는 뭔가 좀 더 관광객 위주라고 하면 여기는 실제로 현지인들도 많이 온다고 합니다. 여기서 뭐 재료 같은 걸 사서 저 뒤로 가면은 음식을 만들어주는 그런 장소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까 저 시장을 설계한 사람이 가우디하고 같은 학교에 다녔다고 하네요. 그래서 약간 가우디의 영향을 좀 받은 게 있다고 합니다. 레스토랑 어디 갈지 좀 뒤져보다가 조금 멀리 괜찮아 보이는데 찾긴 찾았는데 비용도 좀 많이 나올 것 같고, 빠에야라는 음식이 스페인에서 제일 유명한 음식이잖아요. 빠에야의 원산지가 여기 발렌시아입니다. 이 발렌시아에 어떻게 오게 됐냐면 스페인 역사를 보면 무어족이라고 이슬람권 사람들이 스페인을 굉장히 오래 지배를 했었습니다. 거의 700년인가? 그 시기에 그쪽 사람들이 먹던 쌀, 사프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영향을 주면서 빠에야라는 음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진짜 오리지널 빠에야는 빠에야에 토끼고기하고 달팽이하고 뭐 이런 것들이 섞여 있었던 빠에야라고 하는데, 한국에서 많이 알려진 건 뭐 해산물 빠에야 같은 게 유명하죠. 어쨌든 이 발렌시아에 토끼고기가 들어간 빠에야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걸 먹으러 가려고 하다가 예전에 제가 몰도바에서 먹어본 토끼고기 맛을 생각하니까 이거 뭐 먹어봐야 닭이랑 비슷할 것 같아 해서 지금 여기 걷다가 보니까 10유로에 빠에야하고 음료수하고 그리고 후식, 커피까지 포함된 가격이 10유로 하는 레스토랑이 있길래 그냥 여기 들어왔습니다. 뭐 생긴 거 보니까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물어보니까 토끼만 안 들어갔지 다른 거는 다 전통 발렌시아식 빠에야하고 비슷한 그런 빠에야인 것 같습니다. 토끼 대신 닭이 들어갔고 달팽이 같은 것도 들어갔다고 하고요. 빠에야가 나왔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닭이 있고, 그리고 요거 보이시죠? 요거 달팽이에요, 달팽이. 자, 이렇게 달팽이가 들어가 있고, 요거 보세요. 요거 콩이에요, 콩도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이런 느낌이 딱 원조 빠에야라고 합니다. 이 건물이 뭔가 해서 찾아보니까 방코 데 발렌시아 은행 건물이네요. 제가 지금 앞으로 걸어가는 길은 뭔가 쇼핑거리 느낌이 나고요. 풀앤비어 브랜드가 있는 거 보니까. 제가 지금 걷고 있는 곳이 1950년대까지 강이 있던 곳이라고 합니다. 강이 있었기 때문에 곳곳에 다리가 놓여 있고 한데 지금은 이렇게 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강이었던 공간이 공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굉장히 긴 공원이 됐고요. 여기가 1950년대에 비가 엄청 많이 온 시기가 한번 있었다고 합니다. 강이 범람해서 주변에 홍수가 크게 났다고 하고요. 사람들이 많이 죽고 피해가 좀 컸다고 합니다. 그 당시 독재자였던 프랑코 정부가 강물을 다른 데로 흘려 보내버리고 여기를 고속도로로 만들 계획을 짭니다. 고속도로로 만들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아마 반대해서 결국 1980년대에 공원으로 바뀝니다. 이 공원이 연간 방문자 수로 치면은 유럽에서 거의 제일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공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저기는 애기들 노는 장소인 것 같은데 사람이에요, 사람. 이거 보세요. 저게 손이고 저게 머리고. 예, 저기 저 앞에 건물 보이시죠? 제가 지금부터 걸어가고 있는 이 구역 전체를 시우다드 데 라스 아르테스 이 시엔시아스라고 해서 한국어로 하면 예술과학도시 뭐 그런 거거든요. 발렌시아 출신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름이 산티아고 깔라트라바인데 여기 있는 건물 전체를 설계를 했고 프랑스의 리옹의 전철역인가 기차역인가 거기도 설계를 했고 지금 뉴욕에 가면 어떤 교통 허브 같은 데를 또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 여기 제 앞에 보시는 게 예술당 같은 데라고 조금 더 걸어가면 뭐 과학박물관에서 조금 더 걸어가면 유럽에서 제일 크고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아쿠아리움이 있다고 합니다. 마라톤을 했다고 했잖아요. 마라톤 한 코스에 포함이 다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마라톤 펜스를 다 치우고 있네요 지금. 예, 이 건물 같은 경우에 이 발렌시아 도시에서 재정적으로 굉장히 많은 소요가 된 건물들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거의 3배가 넘게 재정이 들어가서 발렌시아 시민들 중에는 그 돈을 갖다가 주민들 복지했으면 얼마나 좋았냐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결론적으로 이 건물들로 인해서 관광 유발 효과가 굉장히 더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건물이 1998년도에 이제 최초로 지어졌고 그 이후에 차례차례 건물을 계속 지어서 2005년도에 마지막 건물이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더 지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뭔가 미래도시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건물들이 좀 독특하긴 하네요. 뭔가 명상하는 사람들이 만든 건물 느낌? 여기 또 다른 건물이 하나 나왔습니다. 뭐 정확히 뭐 하는 데인지는 모르겠네요. 보세요, 오늘 마라톤 경기가 있어서 뭐 곳곳에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발렌시아 마라톤 경기가 생각보다 규모가 좀 있는 대회인 것 같아요. 아, 저기 적어놓은 걸 보니까 탑10 마라톤 델 문도 세계에서 뭐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마라톤 경기인가 봐요. 참석자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그래서 토요일날 제가 숙소를 예약할 때 숙소가 많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었죠. 아마 여기서 경기가 마무리되거나 시작을 하거나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지금 들어온 곳이 과학박물관입니다. 요런 사진에 있는 거 보니까 뭔가 볼만한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과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굉장히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요 건물 같은 경우는 아고라라고 부르는데 내부를 보니까 텅 비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행사하는 장소인 것 같은데 이름을 아고라라고 붙이고 뭔가 있어 보이게 만든 것 같습니다. 반대편으로 쭉 걸어가면 아쿠아리움이 있습니다. 오세아노그라픽이라고 적어놨네요. 아쿠아리움 건물이 굉장히 예쁘네요. 여기 입장료 같은 경우는 좀 비싸요. 한 30유로 정도 되거든요. 아쿠아리움하고 아까 들어갔던 과학박물관을 통합 티켓으로 사면은 훨씬 더 저렴한 것 같습니다. 발렌시아 올드타운에서 바다 있는 곳까지 걸어왔습니다. 이게 사실 걸을 거리는 아닌데 중간중간에 구경하면서 걷다 보니까 도착을 했네요. 이런 식으로 뭐 요트들이 정박해 있고 저 멀리 보면은 항구도 보입니다. 왠지 느낌이 여기 있는 크레인도 좀 오래된 크레인인 것 같아요. 제가 빌바오 여행할 때 봤던 크레인하고 느낌이 비슷하네요. 이름 모를 조각상. 오늘도 어김없이 해가 지고 있습니다. 이 길 따라 쭉 걸어가면 발렌시아 시내에서 제일 가까운 해변이 나옵니다. 해변에서 일몰을 보고 저는 또 하루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길을 따라 저 왼쪽 편에는 이제 레스토랑하고 상점들이 쭉 있는 것 같고요. 저희 반대편에는 보시는 것처럼 백사장이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죠. 이 길을 따라 조금 걸어본 다음에 바다 근처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전부 레스토랑입니다. 바다가 굉장히 잔잔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테네리페에서 봤던 바다하고는 정말 비교가 되네요.